반갑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지라도 짭짭 잡스오너 닉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렛츠고. 이 조합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맞아요. 그러게요. 다들. 네.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아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름 연휴였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내셨어요? 맞아요. 추석. 저는 연인인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맞아요. 그냥. 기혼자들은. 기혼. 그래도 기혼자는 아니지만 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죠.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좋은 거니까 그래도 그렇죠. 뭐가요? 일할 수 있음에 아, 그렇죠. 행복을 그렇죠. 이렇게 예. 감사한 힘들다가. 마음으로. 예,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컵라면을 생으로 뜯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지내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맞아요.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맞아요. 라고 일할 생각하고 수 있습니다. 있음에 감사하면서. 네. 모두 또- 자파. 그렇죠. 맞아요. 반갑습니다. 자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음. 같거든요. 또 이번에는 또 알찬 시간들을 준비를 네. 했잖아요. 이번 코너 소개를 드릴게요.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전해드리는 취업 알잘딱깔 센터. 저는 연합뉴스TV 기상캐스터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는 내일 코칭의 김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텔라 컨설턴트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바쁘신 진짜 이 두 오랜만에 분을 네, 저희가 딱 모셨거든요. 네. 네, 저희가 매일 이 시간에 경조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 경조사가 따로 없어요. 예, 뭐 좋은 소식 주위에 없으세요? 그러게요. 둘째라도 낳아야 되나? 그럼 파티해야 되는데. 없네요. 위험한 안타깝게도. 발언을.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죠? 저희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리고 있고요. 네. 예,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 한 번만에 합격한대요. 예, 그리고 잡스 101의 가족 트러스트1 컨설팅의 우리 스텔라선 쌤, 왜 발음이 안 되죠? 이렇게. 네, 스텔라 쌤하고 네. 송진원 노무사님이 함께 쓰신 이거. 예. 네, 월급 이거.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나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신규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선물을 받아갈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네, 매우 큽니다. 높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이 알잘딱할 센터 우리 지난주에는 CJ 2탄을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죠. 예. 대한민국의 유통 공룡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채용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가 이제 앞서 유통 공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나라 네. 유통 산업에서 이 신세계가 차지하는 위치 굉장히 상당하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최상위권이죠, 그렇죠? 유통산업군에서도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접하고 계시는 뭐 백화점 업계라든지 마트, 뭐 편의점 이런 업계뿐만이 아니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패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뭐 가구, 도소매, 뭐 화장품, 면세 이런 쪽들까지 굉장히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예. 여기가 네. 우리나라에서도 압도적인 이마트 같은 경우에 1위를 네.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평가를 한 걸 봤는데 이게 이마트가 57위, 세계 57위. 맞아요. 세계 예. 57위. 그리고 롯데쇼핑이 네. 76위, 쿠팡이 98위로 새롭게 진입됐고 네. 와. GS 리테일 157위, 홈플러스 네. 180위. 그리고 맞아요. 아시아권에서는 신세계 7위, 쿠팡 11위 이런 식으로 매출액 수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네. 예, 순위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그리고 네. 다른 기업들은 이제 그룹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를 보면은 유통이긴 해요. 맞아요. 유통 맞습니다. 하나만을 가지고도 네. 이렇게 키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네네. 그룹입니다.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많이 저조했다라고 할지라도 신세계 그 강남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매출을 1위를 달성을 음. 네,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1위라고 네, 어떤 상황에 그러더라고요. 있어도 계속해서 네. 탑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좀 대대적인 채용을 진행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계열사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 공고 올라온 기준으로 보면 내일까지 서류 마감이기는 네. 한데요. 총 13개 계열사 관계사가 지금 이제 공고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그룹,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 마찬가지고 쓱닷컴, 뭐 건설, 인터내셔널, 뭐 DF 프로퍼티 등등 지금 대거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3자리 정도 된다고 네. 해요. 많이 뽑는 것이고요. 네. 우리 신세계 하면은 요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지배 거요? 구조가 좀 독특해요. 네, 맞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가 좀 단순한 편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환 출자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는 맨 위에 정점에 이명희 회장 딱 정점에 있어요. 우리 이병철 회장의 맏딸인가요? 맞아요. 막딸이죠. 아, 네. 막내딸이다. 막내딸. 막내딸. 예, 미안해요. 예, 막내딸인데 이명희 하면은 이제 네. 인터넷으로 구글링을 해보면 네. 두 사람이 떠요. 한 사람은 대한항공의 그 회장의 부인, 욕설. 네. 예, 넥타이 끌고 다니고 막 침 네. 뱉고 이러던 그분하고 같이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쪽은 예, 삼성그룹 쪽의 이명희 회장이고요. 네. 이분이 아주 묘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세계 거 10%, 이마트 거 10%인데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느냐면요. 신세계 그룹은요.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는 신세계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마트 부분과 신세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부분은 정용진 부회장. 네. 네. 예, 정용진 부회장 오빠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 아드님, 그러니까, 따님. 예. 그리고 따님. 이마트의 18.6%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경 사장도 이 네. 신세계의 18.6% 똑같이 가지고 있어. 이 이명희 회장님이 10%씩을 가지고 네. 있거든요. 어느 순간 마음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룹 전체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맞습니다. 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쪽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마트하고 쓱닷컴하고 스타벅스라고 얘기하는 우리 SCK 컴퍼니 네. 그리고 신세계 프로퍼티, 신세계 건설, 신세계 INC,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다음에 신세계 L&B 와인 수입해서 파는 데가 있고요. 네. 정유경 사장이 하고 있는 데는 신세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세계 하면은 백화점. 네. 백화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DF, 사이먼, 센트럴시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나눠서 볼 필요도 있다. 예, 그거에 따라서 네. 살짝 우리가 그 자소서 쓰거나 면접할 때도 분위기를 좀 달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맞아요. 부분이네요. 예. 맞아요. 근데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CJ도 굉장히 예. 큰 규모로 네. 채용을 했고 네네. 지금 얼핏 들었지만 신세계 역시 되게 대규모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유통기업이 대규모 채용, 이 채용의 크기를 키우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시점이죠. 코로나의 영향이 아무래도 유통산업군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영향을 네. 끼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시점으로 해서 이커머스 산업이라든지 이제 이 산업의 결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전환이 되었고 지금 시점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정식이 오히려 또 이제 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제 오프라인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어떻게 이제 신사업을 좀 기획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관련 이제 신세계그룹뿐만이 아니라 유통산업군에서 갖고 있는 이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신세계그룹에서 22년도에 발표를 한 것 중에요. 6,18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 발표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취준생분들께서도 좀 귀 쫑긋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규점을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복합 시설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이제 시설들을 리뉴얼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 시설을 사실은 리뉴얼하는 데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점을 오픈을 하고 복합 시설을 좀 개발을 하는 이 신세계 그룹의 전략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좀 초점을
초점을 두시면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을 대응하신 데 있어서도 조금 네. 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몇 억만. 왜? 네, 나 재영님 몇 저도 억만 주세요. 마찬가지네요. 맞아, 다 동감입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투자를 그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나? 정용진 저희 부회장은 미국에 200억짜리 집을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게 아이고, 신세계가 유통이 이렇게 뽑는 네. 이유가 지금 바로 무엇인가 그 비즈니스가 크게 커져서라기보다는 네. 저희 신입사원 채용은 몇 년 후를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당장 못 써먹거든요. 네. 네, 비용들이에요. 비용들. 네, 예, 맞습니다. 이 비용들을 데려다가 투자하는 거죠. 한 2년 정도 후에 써먹겠다 하면 지금부터 뭔가를 뽑아서 맞아요. 예, 단련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확실하게 확신을 갖지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하면서 어떤 기대감이죠. 맞아요. 기대감 플러스 이제 백화점의 매출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보면 이제 보복 심리라는 표현도 맞아요. 쓰죠. 네. 예, 다른 곳에 여행을 못 가고 이런 데서 아껴뒀던 네. 돈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쓰고 싶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이제 명품들을 사고 네. 고급 그쵸. 전자제품들을 사고 하면서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좀 네.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네. 얘기했거든요. 이마트가 그렇게 좋은가? 라고 하면 이마트는 아직 실적이 아직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네.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신세계는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네. 매출도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세계 쪽과 이마트 쪽은 조금 분위기는 다르다라고 네. 보시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네. 굉장히 많은 계열사가 포함이 네.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네.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곳들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어디를 뽑으시겠어요? 물론 이제 취준생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곳은 이제 신세계그룹 백화점 그리고 이제 뭐 이마트 혹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정도일 것 같고요. 네.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곳은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신세계 프로퍼티 쪽에 조금 관심을 좀 네. 두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뽑아서 왔는데 네. 신세계 프로퍼티 이제 공고를 보시면 모집 직무가 두 자릿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6천억 원 정도가 투자 계획이 있는데 복합시설 개발과 신규점을 오픈을 하는 데 있어서 신세계그룹이 지금 전략을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세계 프로퍼티의 모집 직무를 보시면 인문 상경 계열 이제 직무분들이 이제 많이 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직무들이 많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 전략 기획 PM 직무라든지 그다음에 리징 직무, 그다음에 경영 지원 뭐 인사팀, 재무회계, 마케팅까지 골고루 지금 직무가 두 자릿수로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문 상경 계열 분들께서는 사실 두 자릿수 채용 공고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요 신세계 프로퍼티 쪽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스타필드 가봤어요? 스타필드. 네. 예, 좋아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을 별로 안 아, 좋아해서 그래요? 자주 찾지는 않는데 은둔형이구나. 근데 조금 예. 사람이 적은 네, 예. 그럴 수 있죠. 공원 이런 곳 좋아하고 공원. 그래요? 몰고 다니는데 공원에서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그쵸, MZ 세대의 이렇게 쇼핑이 아니고 MZ 세대 나이지만 MZ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 어르신 세대처럼 다니는군요. 그러니까요. 공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타필드는 저는 네. 집하고 멀지 않은데 아, 네. 그런데 못 가봤어요. 왜요? 항상 집이 가까우면 언젠간 가겠지 하고서 안 가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배려. 네. 저는 그냥 추천해주고 싶은 데는 뭐냐면 그냥 많이 뽑는데 일단은 해봐라. 프로퍼티 그쵸. 예, 네. 관심 가지고 네, 있고요. 네, 네.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 데는 우리가 익숙한 곳이 많이 뽑긴 합니다. 신세계, 네. 그죠? 네. 신세계 뽑을 거고요. 이마트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뽑는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저는 이 브랜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의류와 관련된 것 맞아요, 만들지 맞아요. 않아요? 우리 패션 맞아요. 자주 가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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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못 가봤지? 네, 저는 못 가봤어요. 분위기가 어때요? 무지하고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맞아요. 아, 그래요? 비슷해요. 네. 그 브랜드 굉장히 많던데 나는 요즘에 브랜드들은 읽는 것 자체를 잘 못하겠어. 아, 왜 이렇게 브랜드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름이 예, 어렵죠. 예, 거기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네. 신세계 DF, 면세점. DF도 네. 이제는 슬슬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2, 3년 후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네. 뽑아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미 점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프라퍼티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이 유통기업인 만큼 인문계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네. 인문계열 지원자에게 좀 많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신세계가 맞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들 좀 짚어주세요. 어떤 직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거의 전 직무, 그러니까 인문 상경계열 분들께서 지원하실 수 있는 전 직무는 지금 다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공고를 조금 자세히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케팅 직무에서도 조금 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신사업 쪽에 좀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구체화되어 있는 그 직무 그 소개를 좀 보실 수가 아마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쓱닷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조금 이제 테크루키라고 해서 개발 쪽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공고가 오픈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쓱닷컴 공고를 보시면 여러분들 PM 직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신세계 그룹에서 좀 지향하고 있는 인문 상경계열 그 직무 쪽이요. 프로젝트 전반에 A부터 Z까지를 좀 기획하고 실제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딱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PM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차성쌤은 저는 방송 중에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마트 가면 자주 코너가 있어요? 네,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봐야지. 네, 신세계 그 스타필드에도 자주에 아직 못 가보셔가지고. 아, 못 가봤어요. 때도 있고. 난 어느 나라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네,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살고 있네. 네, 네, 충주 자주. 대표 관광지 맞죠? 예, 자주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지금 질문이 인문계열 인문계열. 지원자가 네, 지원하기 직무. 좋은데, 그렇죠. 예, 저는 그 인문계열 지원자들 중에 그리고 인문계열이 아니더라도 나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영업 분야 쪽이거든요. 아, 네네네. 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직무예요. 그래서 이런 유통과 관련된 영업에는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업 관리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네. MD의 영업 일부의 그 성격을 섞어서 내기도 하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매입 영업이라는 직무가 묶여서 나왔어요. 맞아요. 여기는 바이어, 매장 관리, 고객 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백화점 쪽에서는 보통 이 플로우 매니저라는 표현도 씁니다. 네네. 예, 플로우 아시죠, 잘? 네. 예, 플로우 매니저. 그러니까 그 층을 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성 매장, 뭐 스포츠 매장, 네. 식품 매장, 뭐 요 층들을 담당해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매출을 내가 총책임지겠다. 그 매출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네. 매입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장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사람도 관리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우리가 받은 목표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좀 나쁜 소리도 좀 해야 돼요. 잔소리. 맞아요. 예, 돌아다니면서 잔소리도 좀 해야 되고 네. 잔소리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서 우리 본사 차원에서 우리 백화점 차원에서 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런 지원책도 듣고 네. 반영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백화점 이런 유의 형태의 그 유통에서 하는 영업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매입 관리하는 바이어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백화점이 그냥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지만 그 갤러리아에서 히트를 썼었던가 맛있는 맛집들을 들여오면서 그 백화점 매출이 크게 일어났어요. 네. 먹고 그 안에서 배도 꺼질 겸 네. 아까 전 뒷짐 딱 지고 이렇게 슬슬 돌아다니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좋은 맛집, 지방의 좋은 맛집들을 들여오느냐가 네. 백화점 네. 매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맛집에 대한 것들도 하기도 하고 또는 농산품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신선한 것을 가져와야지 되느냐, 매입 네. 관리 이런 것들을 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그 신세계 백화점의 매입 영업 이 직무도 저는 네.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마트도 똑같은 게 있어요. MD라는 직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로서리 MD, 이거는 맞아요. 이제 식품 쪽이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MD. 나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몰라. 그냥 식품 MD라고 하면 안 되나요? 맞아요, 맞아요. MD. 식품하고 이제 얘기- 식품 외 쪽. 예. 그렇죠. 네, 식품하고 이렇게 식품 나뉘죠. 왜 하면 되는데 네. 그로서리 그것도 영어로 쓴 것도 아니고 그로서리 네. MD라고 이렇게 네, 쓰여 네, 있단 네.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소비자로서 느꼈던 것, 아쉬운 점 그것을 바탕으로 살짝만 관점을 바꾸어서 공급자로서 어떻게 하면 네.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관련된 경험을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해봤다면 이쪽에 뭔가 내 이야기를 섞어서 뭔가 자소서를 쓰고 면접에 네.
뭔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똑같은 직무들이 있어요. 맞아요. 영업 MD 이런 거 있거든요. 영업 관리하고 기획 MD가 있으니까 저는 좀 영업스러운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뽑기도 하고요. 그 영역에서. 네. 저도 그 아까 뭐 맛있는 집에 예. 대해서 네. 얘기해 주셨던 거에 너무 공감을 하는 예. 게 같은 지역에 두 군데 백화점이 예. 있으면 좀 더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으로 가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요? 어차피 맞아요. 매장은 비슷할 거니까 음. 먹는 곳이 괜찮은 곳 이런 곳들 가니까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인 것 같거든요. 예. 다들 그로서리 먹는 얘기하니까 그로서리 MD 밭으로 출장 가요. 맞아요. 아, 실제 밭으로 출장 가고요. 네. 진짜요? 예, 아, 가서 그럼요. 좋은- 산지로 다 출장 그렇죠. 가고 현지 아. 출장 가고요. 예, 현지 네, 출장 하죠. 가고 네. 품질 다 체크하고 맞아요. 네. 생산 관리 네. 그것까지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품질 기준에 못 미치면 또 계약을 좀 네. 달리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돌아다녀요. 네. 그리고 현장 검사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미리 선점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요. 진짜 바쁜 네, 쪽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MD 직군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신세계 그룹에서 조금 더 특이점 말씀드리면 네. 이게 그룹사들마다 MD가 직접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의 수가 좀 적은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직매입 그게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학부 생활 중에 뭔가 이런 창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어떤 기타 네. 어떤 그런 대외 활동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해외 관련해서 직매입을 하셨었던 경험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좋은 팁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CJ그룹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는데 여성 직원 비율이 좀 높다. 아. 그리고 또 여성 지원자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신세계그룹은 좀 어때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많이 있죠? 네, 예, 많이 많이 계시죠? 있습니다. 네. 이게 그거 지원자들만 봐도 알아요. 아직 이거를 100% 이거가 그대로 지원으로 연결된다라고 맞아요, 확신을 맞아요. 못하지만 네. 우리 많이들 쓰는 데 있죠. 자소서닷컴 이런 데 보면 네. 지원자 수들을 보면 합격자 수들 거기서 통계 나온 것들 보면 네. 60몇 %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객의 이쪽 그렇죠. 분야의 고객의 80% 이상이 여성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성이 네. 여성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입사자를 보면 과거에 통계에 나온 거 보면 50%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매우 큰 비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50% 정도는 적어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유통 3사라고 하는 곳에 중에서도 임원에 올라가 계신 분들의 비율을 보면 신세계가 제일 높아요. 신세계가 10% 가까이 임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한 3.6%, 적죠. 현대는 한 5점 몇 %, 네. 그런데 신세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같은 유통업계가 여성 비율이 높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신세계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신세계그룹 지원자를 좀 분석한 데이터 아, 네네네. 따로는 없고 저희만 갖고 있잖아요. 조금 이 표를 분석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요? 데이터 랩을 한번 봐보면 네. 이제 성별로 일단 본다고 한다면 태성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 그 비율이 62.6% 네. 이상, 예, 그리고 남성 비율이 한 이제 40%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좀 지원자분들 이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토익 점수는 평균 이제 874점, 학점은 3.7점. 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요.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약 한 5% 이내씩으로 각각 차지를 했고요. 지원자분들이 이제 전공 분석했을 때 경영학과 이제 상경 계열이죠. 경영학이 이제 약 2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전산학, 컴퓨터학, 경제학이 약 각각 한 5% 이내 이렇게 좀 분석이 됐네요. 그렇죠? 네. 토익이 874나 되네요. 네.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참고만. 네, 참고만 네, 오해하지 하시면 될 마세요. 것 같아요. 네. 합격자가 지원자분들 그렇다는 분석, 얘기예요. 네, 아, 지원자분들 네, 네, 제가 분석한 합격자 데이터입니다. 분석이고요. 네, 네, 네. 이거 이렇게 합격자는 높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합격자 어. 분들로 봤을 때 평균 자격증 개수가 한 개에서 두 개 정말요?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네. 어학 자격증 또는 뭐 데이터 분석 자격증 뭐 음. 이렇게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 이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추가로 이제 차쌤께서 예. 주쌤들께는 신세계 L&B 또 신세계 사이먼 프라퍼티 쪽을 지원하는 구직자분들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쪽.
있어요. 그래서 디벨로퍼 쪽에 이제 네. 개발 그 회사 직군으로 좀 이제 특화된 기업군이 사실은 대기업들 중에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 쪽으로 좀 지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구직자분들이 신세계 프로퍼티도 지원을 하시죠. 네, 저희가 지금 봤었던 자료를 띄워주셨나 봐요. 저희한테 아, 잘 그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아, 역시 그렇구나. 우리 네. 제작진분들. 네. 네, 사이먼 저는 네. 저를 거기에 입사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이상하게 없어요. 그래요? 제가 만났던 사람은 신세계 사이먼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여기 지원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 힘들었더구만. 그런 네. 기억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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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호이토이님께서 신세계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제 아무래도 네. 저희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신세계 그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뭐 기업들을 M&A를 대거하기도 했었고 신사업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추진을 하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요. 신입사원분들께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역량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제 도전 정신 그리고 변화와 혁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출나게 강조를 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재상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달라요. 네. 예, 그 재무에 있는 사람하고 MD하고는 성향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인재상에 맞추는 것도 신경 쓰고 플러스 직무 역량이라는 것도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네. 지원할 곳의 특성을 좀 잘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신세계 그룹 이제 채용으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네. 이 채용 전형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전형은 뭐 동일하죠. 지원서 접수 이제 내일까지 하고요. 네. 서류 전형 이제 합격 발표가 나면 이제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는데 관계사 계열사들마다 좀 상이할 수는 있으나 면접이 1차에서 3차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인턴십이라고 해서 약 4주에서 8주간의 출퇴근 그 실습 인턴십을 모두 통과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최종 입사를 하게 되는 전형입니다. 네, 여기는 면접을 3개나 봐요. 3번이나. 네, 3차 전형까지 보는 관계사들이 있는데 네. 이제 뭐 1차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진 면접이고요. 그다음에 2차 면접의 경우는 PT 면접으로 해서 네. 발표 면접 전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3차는 이제 임원 면접 전형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신세계 그룹의 면접을 3차 면접까지 다 가신 분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면접들을 다 해봤다라고 그러게요.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면접은 조금 뒤에서 네, 더 네. 자세하게 다뤄볼 거니까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이제 서류 접수 마감일이 내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맞습니다. 제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보통 이제 끝까지 계속 수정을 하다가 직전에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후자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은데 지금 딱 하루 남은 시점에서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네. 마련을 했습니다. 네. 우선 자소서 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1번부터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또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네. 천자죠. 네. 네,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자기소개서 전체 문항을 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잠깐만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이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이제 입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문항이 첫 문항,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이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 천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학업 외에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몰입해서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 천자 해서 총 세 문항이거든요. 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일단 전체를 한번 살펴본 이유는 각각의 이제 문항별로 소재를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전략을 잘 짜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1번 부분의 경우는 이제 지원 동기와 그다음에 입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써줘야 되는데 2번 문항이 직무 적합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1번에는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신세계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그 관계사와 계열사의 그 기업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이제 그 기업의 유통산업이면 유통산업, 뭐 패션 라이프스타일 산업이면 산업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글자
수를 좀 배정을 하셔가지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신세계그룹에서 출제가 되는 면접 문항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사회 이슈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이제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고 있거든요. 난이도가 좀 높지만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 쓰시는 단계에서부터도 조금은 더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우선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원 동기류의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 1차적인 평가 항목은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니?라는 네.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도 모르는데 나 여기 와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난 너를 모르는데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라는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거든요. 맞아요. 나에 대해서 알고 우리 회사에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공허한 그냥 의지?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그 그냥 허망한 꿈?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유통산업 아니면 뭐 프로퍼티 산업 아니면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 이쪽 뭐 음료 산업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또 가능성이 있어. 이 안에서 네. 내가 지원한 이 계열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강점에 의해서 이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강점이 미래에 이런 변화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나서 네.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말이야 그동안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 좀 한번 관심 가져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나 이런 강점이 있고요. 나는 이런 준비를 해왔고요. 해봤자 공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산업 그리고 지원한 분야의 이 산업과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트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업의 영역 1번이 아마 사업의 영역일 거고 그 세부 이제 보시면 기타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 기타 부분 클릭해서 보시면 일반적인 백화점 산업군의 산업 현황, 뭐 맞아요. 혹은 이제 마트 산업군의 산업 현황 이런 것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이 여러분들 그냥 무료로 다 열람이 가능하세요. 네. 제 생각엔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떤 기업 분석 자료를 보시는 것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네. 거기에 플러스 요즘에 그 기업들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네, 것을 다 맞아요. 발간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정말 잘 나와 꼭 있어요. 보셔야 돼요. 대신 네. 양이 많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ESG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데 S하고 G는 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위한 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비즈니스 쪽만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계열사에서 제공을 하는 되게 퀄리티가 좋은 정보들이니까 어느 정도 정성을 보여야 할 필요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1번 문항에 네. 대해서 좀 잘 너무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문항은 좀 많이 나타나는, 네. 많이 보여지는 문항이거든요. 맞아요. 이 가장 지원한. 중요한 그쵸. 네, 네.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이해 이제 문항이고요. 저는 조금 아무래도 신세계그룹 쪽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상권 분석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 이런 것들을 좀 특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역량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면접 부분에 가셔서도 어느 매장과 어느 매장을 뭐 예를 들면 뭐 신세계 경기점의 뭐 어떤 매장이라든지 네. 뭐 혹은 이제 그 근처에 뭐 현대백화점의 뭐 판교점의 뭐 어떤 매장이라든지 해서 실제로 좀 이제 동업계들과 함께 1대1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권의 이제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것은 이제 전략까지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네.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신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번하고 1번하고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면접을 할 때 공격하기 제일 좋은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은근히. 네. 왜냐면 지원 동기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다가 한 80%는 이 공격 가능해요. 어떻게요? 그거요, 우리 경쟁사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네.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멘붕에 빠지죠. 네. 왜냐하면 실제 그렇거든. 우리 경쟁사 가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럼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 기업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종 업계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좀 힘들어진 게 뭐냐면 네. 유통하면 예전에는 전통적인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유통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가고 온라인이 네. 오프라인으로도 공격을 하고 네, 있고 그쵸. 서로 뺏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예전에 이제 그 신세계의 경쟁사는 어디냐? 롯데, 뭐 현대백화점, 뭐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사해야 될 기업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네. 이번 이제 직무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그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이유, 뭐 근거 능력 이런 걸 같은 얘기하라고 거. 했죠. 네. 이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직무에 대해서 알아? 이 직군이 뭐 하는 건지 그쵸. 알긴 알아? 맞아요. 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앞부분에다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라고 중간에 걸어놓고 이건 마찬가지야. 뒤에 내가 그 역량이 있거든. 잘 봐봐.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 그룹 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발로만 뛰면 부지런하기만 하면 접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경험을 해봤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텔라 쌤이 말씀하셨듯이 가봐라. 우리 회사가 어떤 건지 가봐라. 네. 그리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그곳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도 가봐라. 맞아요. 그리고 차이가 뭔데? 그리고 각각 이 직무에서는 이 신세계에서는 이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어때? 물어보고 거절해? 네. 그리고 돌아서 욕 한 번 하고 말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1명만 대답해도 나는 성공하는 거라고요. 가서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못 들었더라도 내가 면접에 가서 나 이렇게 10군데나 가서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우리 면접관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제가 분석한 이 직무는 이런 것이지만 네. 그렇지만 면접관님이 실제 일을 하시면서 알고 계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어. 네. 손해볼 거 없고요. 가서 발로 뛰어서 조사하고 그것을 자소서 2번에다 녹여주시면 그러니까 직무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게 필요하고 내가 그 사람이야. 이런 구조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열심히 딱 이 책상 안에 앉아가지고 예. 쓰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직접 가서 체험을 네.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꼭 하셔야 돼요. 나만의 네. 자소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예. 네. 이 자소서를 쓸 때 어떤 구조로 좀 자리를 만들어야 할까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필요한 역량, 그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또 이 일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근데 그건 내가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1, 2번에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문항까지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세 번째 문항이 학업 외에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몰입해서 성과를 창출했거나 또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기술하시오 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학업 외라는 이제 단서 조항이 달려 있는데 네. 사실 요새 이제 MZ 세대 분들은 많은 경험들이 진짜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예, 대외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뭐 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창업까지도 사실은 프로젝트로 많이들 참여를 하고 네. 계신지라 소재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는 이제 큰 애로사항은 없으실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과 다르게 좀 변화를 했고 이제 어려움의 장벽을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쪼개어서 내가 끈기를 갖고 발휘했고 도전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직매입하셨었던 거나 이제 뭐 회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은 이제 맨 땅에 헤딩한 것 같은 이런 이제 느낌류의 소재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소재 선택을 좀 용기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고 싶거든요. 네. 아까 스텔라 쌤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어요. 그럼 도전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소재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렇게
적당한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히 성실히 준비해서 이것을 이뤄냈어. 성공 사례이죠. 근데 어떤 거는 비사례는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 하지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 근데 실패했어. 포기하지 않아. 다시 한번 도전했어.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 이게 실패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소재를 선택하느냐 하면 이 성공 사례. 선택하는 거예요. 그쵸. 왠지 모르게 내가 성공했었어야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우리 기업에서는 그래요. 학사잖아요. 학사 경우에는 경력하고 박사급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는 성공 사례가 매우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예, 그렇지만 학사 같은 경우에는 좀 기업에서는 그런 게 있어. 우리가 가르쳐 줄게. 예, 너희들 그 기본적인 자세, 매우 도전적이고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 도전적인 자세만 있으면 너희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했을 거야. 대신 방법을 알고 있는데 열정적이지 않고 도전적이지 않은 애들은 우리가 데려와서 키워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자세만 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더라도 나는 높은 목표에 도전했던 것. 이런 것이 좋다는 거야. 정답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비용들 비용들. 그렇죠. 네. 예. 성공비는 분들한테는 성공까지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은 비용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공까지는 바라지 않고 자세만 가지고 와. 우리가 가르쳐 줄게. 예, 물론- 열심히 배울 자세. 예, 그러니까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꼭 성공 사례를 가지고 점수를 받아야지. 이거는 학회나 대학원 진학할 때 하세요. 맞아요. 예, 기업에서는 우리가 키워낼 수 있어라는 것. 대신 우리가 용기가 없고 도전적이지 않은 사람은 도전적인 사람으로 바꾸기는 매우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도전적인 사람을 뽑아서 방법,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비용들을 인간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소재 선택에서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직무의 공통적인 항목들을 좀 봤는데 네. 각 계열사나 직무별로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팁을 좀 주시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우선 댓글에 해외 직구 관련돼서 이제 구매가 소재가 될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네. 호이호이님, 그러니까 물론 구매한 것도 소재로 잘 만들어내면은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이제 역대급 최저가 구매라는 것을 이제 제3자가 알려면 얼마만큼 호이호이님께서 뭔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봤고 어떤 부분에서 뭐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분석을 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연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혹시라도 이제 GTAP인가요? GTAP과 같은 어떤 대활동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출을 한번 해보거나 혹은 네. 이제 반대로 수입을 해보거나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성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좀 작은 매출이라고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구직자분 중에 그런 분 계셨어요. 50만 원 정도 매출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수치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 자체를 한번 해보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적극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씀이었어요. 네네. 환율. 그래요. 다들 좀 환율에 관심이 많으신데. 네. 네. 환치기를 했어야라고 조언을 주시네요. 예. 그렇죠. 네. 네. 김태성 쌤께서도 네. 조금 더 예. 집중적으로 계열사나 어떤 직무에 대해서 계열사 직무 이게 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아까 그 영업과 관련된 곳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영업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장사꾼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업에서는 이제 멋지게 표현을 해서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냥 장사꾼이어야 돼. 얘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그 고객들이 만족해할 만한, 열광할 만한 그것을 골라내는 그 눈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구매를 할 때 얼만큼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네. 그리고 그것을 들여왔을 때 얼만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지갑을 열 수 있게 하는 그런 설득력이 있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먼저 기준을 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과 관련된 내 사례들을 찾아놓는 거죠. 네. 실제 내가 뭔가를 팔아보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맞아요.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친구들을 꼬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던 끌고 갔던 그런 경험이라도 있으면 아쉽지만 그런 거라도 쓰세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 그 당근마켓 이런 데서라도 괜찮은 가격으로 네. 예, 좋은 협상을 해서 한번 팔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이런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겁니다. 맞아요. 네. 아주 작은 거더라도 네. 관련지어서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면접 전형 네. 세 단계가 있다라고 네, 네,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면접 전형을 저희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네.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아까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네네. 이제 뭐 1차에서 3차 전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다른 그룹에서 원데이 면접으로 하는 그 이제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진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무진 면접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역량 면접 기반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이제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 기업 분석, 뭐 최근 이슈, 트렌드 분석 관련된 것도 출제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원하신 그 직무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심층 질문이 들어가는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까지는 이제 역량 면접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PT 면접의 경우는 역량 면접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어떠한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서 에지이지 문제점 분석하고 이제 투비 개선안을 도출하는 그 과정까지를 좀 발표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차 면접이 이제 임원 면접. 임원 면접에서도 이제 뭐 전통적인 인성 면접까지도 들어가겠지만 마찬가지로 임원 면접에서도 역량 기반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각 전형별로 이제 역량과 인성을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예. 네. 그래요. 이거는 면접 전형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맞아요. 네. 네. 그럼 다른 사람 뽑겠습니까? 뽑고 싶은 사람 똑같아요. 네. 하지만 그동안의 방법으로 못 봤던 것을 다르게 시도해보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면접 방법이 좀 다르면은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SK 같은 데도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1박 2일 면접하기도 했어요. 레고 맞추라 그랬어요, 막. 예. 탑사하라 레고를 그랬어요. 맞추라. 예. 그럼 레고 잘 맞추면은 그 레고 연습하고 가실래요? 예, 그게 아,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은 정해 네. 있어. 네. 그런데 기존의 질의응답 형태로는 제대로 발견되지 않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 면접을 진행하는데 네. 그렇다고 신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뽑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바닥에 흐르는 그 메인스트림은 동일하다, 핵심은 같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CJ의 어떤 어려운 예. 면접을 기획하신 네. 채용 설계 네. 전문이니까. 진심에서 우러난 네. 조언이거든요. 예, 속인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만들고 네. 어려워 보이지만 예, 별로 다르게 그렇지 생각하라고 않다. 하는 네, 거죠. 예, 맞아요. 만약에 축구 시키면 축구 잘하는 사람 뽑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 네. 예, 족구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족구 잘하는 사람 뽑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축구 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 그리고 취준생분들이 지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PT 발표 면접은 좀 준비를 미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단기간 내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스피치 기술도 그렇지만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적어도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는 한번 미리 좀 본인이 좀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매장들도 또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PT 면접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딱 다가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네.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너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PT는 자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경영학과 출시고 팀 프로젝트 발표할 때마다 제가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건 학교 발표죠. 맞아요. 예, 우리는 다른데. PT 스킬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예, PT 스킬이 아니라 스텔라 쌤이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무엇으로 세워놓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찾아놓고 또 만족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야, 나 많이 자료 찾아놨어. 그럼 뭐 할 건데? 내가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PT를 미리 좀 구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회사에 입사하면 향후 포부를 위해 것 같이 실제 면접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당신이 들어오면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매입해서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으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맞아요. 본인의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 면접 준비차
그리고 그것을 한번 PT로 만들어서 가족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맞아요.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신세계 그 그룹의 네. 그 공고 중에 신규 그 비즈니스, 신규 사업 기획을 하는 부문을 보시면 아트 비즈니스 기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지원자분들 중에 신사업 기획 지원자분이다. 그러면 예상 문제로 이것과 관련돼서 지원자의 생각은 어떻고 네.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미래 사업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거 관련돼서 만약에 출제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것과 관련돼서 미리미리 만약에 네. 공부를 해두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당혹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 산업군과 관련된 PT 면접은 말씀하신 것처럼 태성쌤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 기술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진짜 평소에 관심을 두고 받는지에 대한 그 스터디 부분을 체크하는 거라는 거를 꼭 염두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본인이 만약에 면접을 갔다라고 네. 생각하면은 그런 아이디어 뭐 제안해 줄 수 있을까요? 신세계 백화점이다. 신세계 백화점의 예. PT. 예. 음.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예. 제가 그런 것보다 PT 면접이나 어떤 이런 면접 발표에 대해서 팁을 좀 네. 드리면 예. 저 역시도 면접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면접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자소서를 너무 어려워하고 아, 진짜요? 면접을 좋아하는데 연습을 어떻게 했었냐면 어떤 사람 앞에서 해도 떨지 않게 갑자기 뭐 덜 친한 친구한테 나한테 질문 좀 해줄래? 이렇게 예. 하기도 하고 가족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가족 앞이 조금 부끄럽긴 하잖아요. 예. 가족 앞에서도 연습을 해보고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뒷문 열고 아무나 조금 부탁해서 오. 진짜요? 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오, 용기 있다. 네,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렇게 누구 앞에서도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준비를 해놓으면 내가 예. 관심이 없을지라도 예. 좀 그렇게 연습을 해보면 좀 실전에서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팁을. 야,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이 되네요. 어떻게요? 용기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요? 야, 학교 다니면서 쟤 하고 불리지 않았을까? 아니, 갑자기 근데 문을 열고 중요한 나와봐. 건 서로 도와야죠, 서로. 나와봐. 내가 발표할 테니까 들어봐. 그렇게 무서운 사람처럼 하지 않았고 예. 서로 이제 도와주면서 네. 면접을 같이 봐주고 아, 좋은 이렇게 방법이에요. 네. 했었던 게 있어서 맞아요. 예, 나중에 CG가 된다면 여기 날개 달아주시고 여기 뿔 하나 달아주시고 나는 아, 동일한 이렇게. 영상을 보고도 왜 이렇게 봤지? 아우 학교 다닐 때 이상했겠는데? 그래서 이제 스텔라쌤 같은 면접관님이 계시면 이제 합격인 거고 압박 질문 받는 거고 정말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다양하게 너무 닥쳐서 준비하지 마시고 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나 이게 생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저는 그게 좀 과해서 문제긴 한데 어딜 다닐 때마다 야 여기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대요. 아 진짜요? 역시 비용에 이렇게 네.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업병이기도 했었고요. 제 동료 컨설턴트 중에 한 명은 이제 기업에서 네. 컨설팅을 할 때 이게 그 남의 결혼식장에 갔는데 얘가 없어진 거야. 어디 갔나 봤더니만 서빙하는 사람들 그 뒤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컨설팅하고 있더라고. 이것은 비효율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것을 이렇게 프로세스를 바꾸면 더 나아질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모든 게 다 보여. 이렇게 바꾸면 네. 어떨까? 야, 이 경쟁사 그 이마트 말고 뭐 이마트 경쟁사 어디가 있을까? 이마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홈플러스 뭐 이런 데 가서도 롯데마트 이런 데 가서도 야, 롯데마트하고 여기는 이렇게 좀 다르네. 나 같으면 이게 또 좀 더 좋다. 이마트의 강점은 이런 것이 있다. 네. 항상 그냥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발명품도 예. 내가 불편했었던 거를 생각해서 맞아요.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예, 발명가들이 좀 기본적인 성향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게으르거든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항상 고민하다 보면 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몸을 움직여서 만들면 발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닐 때 넉넉하게 다니지 마시고 네.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다니면서 그게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PT 면접에 맞아요. 소재가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맞아요. 발명은 귀찮아서. 맞아요. 귀찮아서 하는 거예요. 계속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신세계 그룹 채용 전형을 보면 또 인턴십도 있거든요. 남은 5분 동안 네. 이 부분을 좀 다뤄볼게요. 네. 프로페셔널 인턴십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예. 어떤 점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실습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제 뭐 관계사들마다 기간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짧게 뭐 4주에서 이제 길게는 8주까지 이제 출퇴근하는 건데 소위 이제 한 번 더 경험을 해보겠다는 거죠, 현장에서,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중간에 이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외로 이제 초기 때 좀 많이 또 대거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평가를 하겠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인턴이 왜 프로페셔널이야? 그렇죠. 예. 네이밍을 참 네, 잘하지 네. 않아요? 예. 그러니까 초보 전문 네. 초보라는 얘기죠. 네. 예, 말이 안 되는 걸 네. 멋진 단어 글들을 이제 성공을 우겨서 바라지 않는데. 우겨서 넣은 거예요. 네. 인턴십은 있어빌리티로, 네. 인턴십에서는 떨어지는 비율이 많지는 않다고 전 들었어요. 네,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상하게 네. 행동하지 최종 않는 입사까지, 한은 네. 예, 그러니까 네. 지켜보겠다는 거죠. 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인턴십은 장기적인 면접이라고 보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내 마음가짐을 좀 다잡아야죠. 그쵸.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규직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떨어지는 비율은 많지 않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인턴십이죠. 프로처럼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뭐 잘못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다 그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예. 생각을 네. 하고 마음을 좀 편하게 두고 예. 네.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먹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완전 초보를 데려다가 비용으로 쓰는 것을 기간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도 네. 있죠. 예. 그냥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비용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좀 슬프긴 다 배우, 하지만 그쵸. 네. 그렇게 배우겠다. 네. 솔직히 비용 맞아요. 감정을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예. 직장인으로서 그렇죠? 그쵸. 별로 쓸데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인턴십 맞아요.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십 하고 싶어요. 사실은 채용이라는 입장에서는 네. 면밀히 보고 뽑고 싶거든요. 그럼요. 이게 잠깐 면접 보고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쵸. 속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긴 시간을 보고 뽑고 싶은데 수습 문제는 기간이죠. 수습 기간. 돈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 직원들이 귀찮아. 음.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한 명이 더 붙어가지고 맞아요. 계속 가르쳐줘야 돼. 음.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또 얘기가 또 들어와. 멘토가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네. 새록새록 귀찮아하기도 하네요. 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는 하고는 채용팀에서는 하고 싶은데 비용 또 다른 비용.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귀찮아하는 그런 것들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채용 입장에서는 좋긴 합니다.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저희가 시간이 벌써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네. 내일이 서류 접수 마감인데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해주세요. 네. 지금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 모집 직무가 인문 상경 계열 분들 대상으로 정말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뚜렷하게 의지를 갖고 계셨었던 분들께서는 소신 지원을 하시고요.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하셔도 좋겠고 아까 이제 언뜻 댓글에서 봤는데 의외로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관계사나 계열사들 중에서도 네. 똑같은 직군으로 여러분들께 동등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다소 조금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은 불가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덫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일수록 네. 경쟁자들은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방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남들 방심하게 두고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업 분석해보시고 발로 네. 뛰어서 한번 가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쓴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1시간이라는 짧으면서도 긴 이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께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스텔라 쌤 오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선물 네. 받아갈 제품 한번 뽑아주세요. 네. 오늘은 다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기는 네. 한데요. 댓글에 그래도 열심히 참가해주신 호이토이님. 네, 좋습니다. 호이토이님. 네. 저희가 아래 기재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